안녕하세요. 너무나 반갑고 제가 다니던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성가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제 친구 장혜옥 권사가 저 같은 동기 친구예요. 그래서 더 좋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해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음악을 했고요. 그렇지만 제가 더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하는 일이 이 강의를 한 10년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서 소속된 강사예요. 사단법인 한국입양홍보회라고 있거든요. 물론 입양 부모들이 만든 단체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입양을 홍보하고 특히 국내 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요. 이렇게 초등, 중등,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유치원도 대학교 이런 데서 이런 반평견 입양 교육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입양인식 개선 교육이라는 말로 이제 바꿔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해왔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는 처음이라서 너무 떨려요. 떨리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여기 제가 이제 이렇게 제 가족을 소개하면서 마음 편안하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여기 동신교회에서 추억이 많은데요. 처녀 시절까지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교회를 남편이 다니는 교회로 갔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여기서는 이제 못 만났지만 결혼 전에 사귈 때 입양 얘기를 몇 번이나 했었어요. 근데 제가 임신과 출산을 못하는 건 상상을 못했죠. 그냥 당연히 출산도 하고 싶고 입양에 대해서 참 이렇게 좋은 그런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좀 기다려도 이유도 없이 이제 임신 출산이 안 됐고 그래서 3세 아들을 소개받아서 입양을 하게 됐어요. 물론 시설에 있는 입양 기관에 있는 아주 3살 아기였는데 제가 찾아갔을 때 안아줬더니 엄마를 너무 그리워했는지 딱 붙어갖고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제가 이 아이를 내가 키워야겠다. 3살이면은 입양이 잘 안 될 수 있는 나이거든요. 특히 남자아이들은 그 당시에. 그래서 딸보다는 아들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야겠구나 우리가. 그래서 이제 입양을 수속을 하고 신청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쳐서 법적으로 이제 영구적인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무럭무럭 자라서 34살 벌써 올해 33살 됐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뭐 작가로서 소설을 쓰는 작가로서 활동도 하고 있고 또 다른 일도 하고 있고요. 딸은 이제 또 용기가 필요했어요. 한 10년 후에 아들이 엄마 나 동생 갖고 싶은데 제가 이제 출산은 안 되겠다. 엄마는 동생을 그냥 포기해야겠다. 그랬더니 입양시켜 달라고 동생을. 그래서 여동생을 입양을 했는데 9세 때 한 거예요. 굉장히 사실 신생아 입양과 연장아 입양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둘 다 연장아인 셈이에요. 돌이 지나면 연장아에 속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을 입양하게 돼서 이제 남매가 됐어요. 그래서 그 딸도 잘 자라서 지금은 26살이 됐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 일은 이제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입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입양 강사 일을 그동안 오래 해왔고요. 학교를 다니면서 그리고 저 이제 음악을 전공했으니까 연주 활동이나 학원 운영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이제 이렇게 입양에 대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입양하면은 어떤 이미지나 어떤 생각이 나세요? 입양에 대해 입양 너무 무거운 주제 아닌가? 나하고 거리가 먼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또 입양 가정이나 부모들을 가까이서 보신 분들도 있고 입양 가정도 꽤 많아졌죠. 공개 입양 가정들은 특히 공개가 돼 있잖아요. 저희도 공개 입양이고요. 그래서 입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나하고는 거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랑 오늘 이렇게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입양에 대해서 따뜻한 그런 긍정적인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입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셨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이신데 자녀나 손주들이 임신했어요 저희 이러면은 여러분들 반응이 어떠셨어요? 너무 기뻐하셨죠. 너무 기뻐하시고 축하해주고 그랬죠. 네, 이렇게 축하해주는 그러한 분위기 너무너무 기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자녀나 지인들 중에 저는 입양할 거예요. 아이를 입양할 거예요. 하고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반응할까요? 왜 입양하려고? 축하해 주는 그런 분도 계시겠죠. 축하해 주고 격려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왜 하려고? 왜 이렇게 고생을 하려고 그래? 막 이런 생각하죠. 그리고 친자식처럼 잘 키울 수 있어? 이러면서 걱정과 우려를 하겠죠. 놀라시기도 하고. 근데 이 걱정과 우려가 정말 사실에 기인한 것일까요? 이 걱정과 우려는 우리가 입양에 대해서 사실은 입양 가족을 통해서 자세히 알고 나면 사실은 그렇게 걱정과 우려를 할 필요는 없는 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출산한 자녀도 순탄한 애가 있고 힘든 애가 있듯이 입양 자녀들도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하고요. 가정마다 모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입양에 대한 편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입양에 대한 편견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핏줄이 아닌데 내가 난 자식도 이렇게 힘든데 다른 사람이 난 자식을 키운다면 몇 배로 힘들 거야 하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입양 부모로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 그런 것도 사실은 고정관념이거든요. 입양 가정들은요 아주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일반 출산한 자녀랑 함께 사는 가정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이런 편견이라는 게 고정관념에서 시작되고 고정관념은 또 이렇게 나중에 차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차별이 우리 입양된 우리 아들, 딸이 겪는 일일 수가 있거든요. 또 다른 그 입양 자녀들이 겪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연예인 중에 신혜라 차인표 부부 아시죠? 그 신혜라 씨가 아들이 있지만 딸을 둘을 입양했던 거, 그 딸들이 밖에서 친구들한테 그런 차별을 당한 일을 아주 지혜롭게 처리한 그런 일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를 나올까요? 이거는 영상을 영상이 될까? 영상을 해야 되는데. 동영상으로는 이게 제가 할 줄 네. 몰라가지고 영상이 여러 개가 있어요. 동영상을 할 줄. 영상이. 네, 이거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요거를 누가 영상이 나올 수 있게 좀 해주시겠어요? 그럼 일단 먼저 요거부터 할까요? 우리 주변에 편견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입양에 대한 편견 말고 너무나 많죠. 이렇게 다양한 입양의 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주변에 편견이 많이 있어요. 자, 우리 주변의 편견들을 우리가 극복하는 게 또 우리의 그 배움의 이유가 되고요. 특별히 오늘은 입양에 대한 편견 때문에 이제 제가 많은 강의를 하게 됐어요. 자, 아이에게 가정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특히 어린 아기들이요. 또 시설에 있는 아기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 시설에 있는 아기들이 얼마나 가족을 그리워하고 그 아이들이 말을 못해도 엄마 아빠가 아이 때는 정말 우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는 그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라는 거하고 시설에서 선생님들하고 많은 아이들 속에서 나만의 부모님은 안 계시잖아요. 그런 차이점이 참 크더라고요. 그래서 입양이 돼서 안정적인 부모 자녀 관계가 영구적으로 되는 그 입양이라는 제도가 아이한테는 너무나 좋은 기회고 선물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질문 한번 할까요? 가족이 되는 방법이 법적으로 우리나라 몇 가지일까요? 가족이 되는 방법, 물론 네, 잘 아는 거 결혼. 그다음에 네, 대부분의 출산으로 가족이 되죠. 그런데 저희 가정처럼 입양으로 가족이 되는 경우 3가지밖에 없어요. 이 3가지 중에 입양과 결혼에 닮은 점이 있을까요? 아니요. 출산과 입양의 공통점이 뭘까요? 똑같이 자녀를 얻는 거죠. 그러면 결혼과 입양의 닮은 점, 공통점은 뭘까요? 결혼도 핏줄이 아닌데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이고요. 입양도 핏줄이 아닌데 사랑으로 가족이 되는 게 똑같죠. 가족이 되는 그 이유가 똑같죠. 이렇게 입양과 결혼이 어때요? 하고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공통점을 그렇게 배우게 됩니다. 자, 입양이란 이렇게 혈연에 의하지 않고 사회적이고 법적인 과정을 통해 영구적인 부모 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뭘까요? 법적이다. 법적인 과정. 혈연에 의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영구적인 부모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제가 한 10년만 키워볼래요 하고 입양 신청하면 안 되겠죠. 평생 동안 이 아이가 어떠한 경우라도 내가 부모가 돼주겠다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입양 절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이 영상을 나중에라도 볼 수 있게 좀 알려주세요. 네. 영상 해결해 주세요. 예, 다른 거 하고 있을게요. 입양하는 방법이요. 자, 친생 부모가 아이를 낳았지만 이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혼을 하지 않고 아기를 낳은 경우, 너무 어린 부모이거나 또 다른 사정이 있어서 이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경우에 최근에는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각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그런 단체를 찾아가서 이 아이를 저는 키우기 어려워요 하고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될 수 있으면은 낳아준 부모하고 사는 게 가장 아이한테는 좋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려고 많은 그 도움을 줘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그래도 저는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어요. 이 아이를 입양시켜 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면 이 아이를 입양기관이나 입양할 수 있는 단체에 아이를 보내는 거예요. 저희 아들, 딸도 그런 경우겠죠. 그런데 이 법이 올해부터 한 8월쯤 되면요 좀 바뀐대요. 올해부터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그걸로 일원화시키고 있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양기관이 많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저희 때는 그때는 정말 입양기관이 도마다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 일원화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고요. 입양 기관이 많이 줄었고요. 이제 없어지는 추세더라고요.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다 이렇게 하기로. 자, 그러면 다른 한편에서는 입양을 하고 싶은 부모들이 있겠죠. 그러면 입양을 하고 싶은 부모는 입양 기관을 통해서 입양을 신청할 수 있죠. 자, 예비 입양 부모 교육도 있고요. 또 입양을 어떻게 키울 건지, 또 입양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에세이도 쓰고요. 25가지 이상의 많은 서류를 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살고 어디서 키울 건지 그 가정 환경도 다 공개하고요. 또 부모로서 건강,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 약물 중독이라든가 알코올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검증을 하고요. 그래서 부모로서 평생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지 없는지 많은 서류가 준비가 돼요. 자, 그래서 이 서류가 또 가정법원까지 가서 가정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요. 허가를 받고 잘 되는 경우 이제 이렇게 입양이 성사되는 경우 예비 입양 부모가 이제 연락을 받겠죠. 입양이 결정됐습니다 하고. 그러면 그 예비 입양 부모들이 얼마나 기다리나요? 한
많게는 1년도 기다리는 분도 있고 저도 몇 달 기다렸었고 그 당시에 빨리 저는 이제 연장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수속을 했고요. 뭐 짧게는 뭐 몇 달에서 1년 넘게 기다리는 분도 계셔요. 자, 그때까지 입양 부모들의 마음은 임신 상태에서 출산을 기다리는 부모 마음하고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드디어 입양이 결정되는 날 그 아이를 너무 보고 싶기도 하고 빨리 데려오고 싶어도 그걸 기다리면서 연락을 받았을 때 너무 기뻐서 막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그때 허락을 받았을 때 그러면 이제 그 아이는 부모님 예비 입양 부모님 품에 안기죠. 그리고 이제 그 입양 부모가 되는 거예요. 진짜 부모가 되는 거예요. 친양부모라는 명칭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친생 부모에 있는 모든 아이에 대한 권한이 이 양부모한테, 입양 부모한테 다 가요. 이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이 부모한테 다 가요. 이제 친생 부모한테는 법적으로 아이하고는 이제 남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근데 이렇게 절차가 왜 이렇게 길고 복잡한가요? 간단하지 않고 뭐 검사하는 것도 많고 누구를 위한 걸까요? 입양 부모님들을 위해서 예전에는 그 부모를 위한 입양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공개 입양 특히 아이를 위한 아이 중심의 입양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검사를 하고 이 아이가 평생 동안 그 집에서 안정적인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입양이 어떻게 보면 출산보다 더 복잡하고 어렵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걸러지는 거죠. 좋은 부모님과 이렇게 매칭을 해주기 위해서. 자, 이렇게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참 많은데 얼마나 많은가요? 1년에 얼마나 이런 아이들이 발생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한번 볼게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1년에 재작년 거는 2,054명이에요. 1년에. 근데 그 전에는 훨씬 많았어요. 3,000명, 4,000명 그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은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도 참 도움이 되고요. 이 아이들이 입양이 되는데 도움이 될 거고요. 또 학생들한테 제가 강의를 하는 것도 아이들이 편견이 없어지니까 입양은 가족이 되는 하나의 방법이야. 그리고 입양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렇구나. 입양됐구나. 너 잘됐다. 엄마 아빠가 생겨서 축하해. 이렇게. 근데 이런 교육이 없을 때는 아이들이 야, 니네 엄마 진짜 엄마 아니야? 그럼 막 이러고 이렇게 좀 그런 일을 겪어요. 저희 딸도 그런 일을 겪었는데 그래서 제가 강사가 되는 이유가 강사를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었었어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 품에서 안겨서 집으로 가지 못하고 병원에서 나와서 엄마 아빠 품에 안기지 못하고 그냥 시설로 가는 아기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매년 쌓이는 거죠, 많이. 그래서 제가 그 입양기관에 가보면은 진짜 바글바글해요. 너무 예쁘고 총명한 아이도 있고 너무 귀엽고 예쁜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결핍을 느끼고 더 이렇게 상처를 받거나 나는 왜 엄마 아빠가 없지? 나는 우리 가족이 왜 없지? 하면서 성인이 거기서 18세, 20세까지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혼자 사회에 나가서 그 정부에서 주는 뭐 그런 초기 자금을 가지고 사는데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이제 아이를 키워보면은 20살이 돼도 진짜 덩치만 크지 참 부모가 필요한 그 아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혼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게 진짜 심각한 거죠. 어릴 때는 선생님 품에서 거기서 굉장히 온실 속에서 자라는 것처럼 정말 잘해줘요. 거기서. 저희 딸도 자랄 때 굉장히 뭐 잘 먹이고 학원도 다니고 뭐 유치원, 초등학교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렇지만 나만의 부모님이 없다는 게 너무나 결핍인 거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막 기도했대요. 나도 가족이 생기게 해주세요. 막 이랬대요. 근데 9살이 돼서야 그제서야 이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입양되는 걸 원했고요. 본인도. 그래서 입양이 됐는데 이 아이들이 많은 곳에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입양이 되나 한번 볼까요? 너무 작죠, 입양이. 시설 보호에 제일 많고요. 가정이탕은 입양하고 조금 다르죠. 참 좋은 제도예요. 입양은 영구적인 거지만 이 가정이탁은 일시적으로 몇 년 동안 뭐 아이가 입양될 때까지 이렇게 한시적으로 가정을 경험해주고 엄마 아빠
대신 이 아이를 키워주는 거니까 시설보다 가정이 뭔지를 알게 되고 이 아이들이 커서 결혼도 할 때 가정을 경험한 게 참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가정위탁 제도도 참 좋은 제도지만 이거보다 더 안정적인 것은 진짜 부모님이 생겨서 평생 동안 나만의 부모님을 갖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입양에 대해서 인식을 긍정적으로, 입양은 특별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출산 자녀가 있어도 입양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돼주겠다는 마음 그거 하나로 이제 이렇게 입양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 같은 그런 어떤 편견이 있잖아요. 내 핏줄에 대한 그런 거. 근데 저도 뭐 그런 거에 젖어 있었죠. 저희 집안도. 그런데 입양 부모가 되고 보니까 정말 핏줄이 무슨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자식 사랑은 그냥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내 자식이 되면은 그 애가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걱정되고 빨리 막 그 매일 함께 하고 싶고 이런 게 똑같고요. 뭐 아들 바보 딸 바보 다 많아요. 공개 입양 부모들도. 그래서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그런 거 다 똑같고 그리고 뭐 얘를 입양했구나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죠. 그래서 아이는 이렇게 가정에서 자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에 대한 그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법이 있죠. 이렇게 아동 권리 협약 유엔. 그다음에 헤이그 국제 입양 협약. 가장 좋은 것은 물론 낳아준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그 낳아준 부모가 미혼부래도 그 아이를 키우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정부에서도 지자체에서도요 굉장히 도와주려고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이제 입양을 이제 하는 거죠. 입양 현황 나왔어요. 입양 현황 좀 볼까요? 아동 발생, 네.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제 거가 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제가 해야겠네요. 여기다 꽂아서. 네. 입양 현황도 한번 보시고요. 입양 아동이 발생하는 게 뭐 대부분 아시겠죠. 입양 기관에 온 아기들이 참 많은 수가 미혼모라든가 뭐 이런 많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발생 사유는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스티브 모리슨 박사님은 한국 입양 홍보에 아까 사단법인 그거를 만드신 분인데요. 이분이 10살 넘어서 13살인가 이렇게 입양이 됐어요. 외국에, 미국에. 그런데 가서 그렇게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돼서 훌륭한 과학자로서 이렇게 하면서 또 본인이 출산한 자녀도 있지만 또 입양 자녀도 키우고 자녀가 5자녀인가 그래요. 그래서 다 합해서 이분의 그 영상도 좀 봐야 되는데 이것도 영상이라서 한번 쭉 볼게요. 입양의 날이 있고요. 가족이란 뭘까? 이거 제가 한번 저는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피를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 시간을 나누는 관계다. 좀 공감이 되시나요? 피를 나누는 게 가족이라기보다 저는 경험을 해보면 시간. 그다음에 물보다 진하다. 피는 그렇지만 사랑은 피보다 진하다. 이런 결론을 저는 내릴 수가 있어요. 저희 가족도 보여드릴 거고요. 영상을 제가 해봐야죠. 한번 이거 쭉 보시고 제가 어느 거예요? 네. 동신교 여기. 네, 잘
잘 보셨어요? 이렇게 우리 주변의 편견 아까 그거 다 했고 가족이 되는 방법 지났죠? 우리가 제 유튜브를 통해서 입양 절차도 아시게 됐고 입양이 8%밖에 안 돼서 참 안타깝긴 한데 저희가 편견이 없어지고 주변의 입양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 입양이 사실 해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건강하고 또래 입양 가정들하고 어울릴 수 있고 좋은 정보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입양을 편견 없이 우리가 바라보고 입양된 자녀한테 또는 입양하겠다는 자녀나 지인들이 있을 때 격려해주고 축하해주는 게 오히려 참 입양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분은 이제 네, 이거를 시간이 될까요? 이제 넘어갈게요. 이거는 입양의 날이 있어요. 5월 가정의 달에 11일로 정한 이유가 한 가정이 한 명씩 입양합시다 하는 뜻이래요. 그래서 아이는 가정에서 자라야 된다는 거, 자라야 가장 안전하다는 거. 가족이란 뭘까 아까 했고요. 저희 가정인데 저희 가정을 제가 따라온 같이 TV에 출연했던 예전에 남자의 자격 보셨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우리는 만들 필요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운 가족의 재미있게 보셨어요? 저희 가정의 모습을 단면을 봤어요. 자, 입양된 자녀들이 제가 아는 자녀들인데 여기 나온 영상을 한번 보면 자녀들의 마음, 여러분들은 입양에 대해서 어떤 드라마나 이런 극단적인 뉴스 같은 거 이런 걸 보시고 입양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평범하게 대부분은 아주 평범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안타까워서 그런 내용도 좀 많이 나와요. 저희 가족 사진이고요. 이거 스브스 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네, 한번 봅시다. 소룡아. 네. 이렇게 드라마에서는 어김없이 등장하는 출생의 비밀. 그 아기 입양하자. 널 입양했어. 입양. 여기도 입양, 입양하자. 저기도 입양. 그야말로 드라마 속 단골 소재인 입양. 했어. 근데 실제 입양인과 가족이 이런 드라마를 보면 어떤 기분일까? 밖에서 데려온 녀석,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러니? 그만큼 잘해줬으면 됐지 뭘 그래. 소령이 병원에서 데려온 그날부터 내 자식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소령이 제 아들이에요. 소룡아. 어떻게? 나 엄마 아버지 아들 아니야? 이 맛이지? 이 맛이지? 여기서 멈췄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엄마가 어릴 때부터 계속 입양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7살 때 입양이 된 것을 알았고 동네 아줌마들이랑 뭐 이런 사람들한테 저 입양됐어요 이러면서 자랑하면서 다녔다고 하는데 아빠가 설명을 해주셨어요. 순영이를 낳아주신 분이 계신데 이제 그분이 너를 키워주지 못해서 우리 집에 오게 됐다. 그냥 그때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냥 5살처럼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전 처음에는 모든 아이들이 다 이렇게 가족이 되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엄마가 아빠가 너 입양됐어라고 얘기했을 때 입양됐구나 그냥 그런 거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다들 어디 출신이야? 막 애들끼리 이러면은 나는 어디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막 민스트리 출신이야 막 이러고 뭐라고 놀렸다는데? 고아라고. 내 이런 일 생길 줄 알았다니까. 여보, 당신은 이런 일 생길 줄 몰랐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당신은 이런 일 생길 줄 몰랐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입양된 거 아니야? 왜 고아라 그러지? 입양되기 전에 버려서 구하라고 한 게 아닐까. 저도 이런 말을 들어봤어요. 너 그러다가 엄마가 너 버려. 너네 엄마 가짜니까 친엄마 찾아봐.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 있고.
너희 어머니는 술집 여자다라는 욕이 있잖아요. 2글자로. 그거를 누가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애가 그걸 말리면서 하는 말이 야, 그런 말 어떡해. 진짜일 수도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나 입양된 애가 아니면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입양된 애들한테 얘가 입양돼서 때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갖고 먼저 동정해서 막 뭘 해주려고 하고 막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게 저희들한테 더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9살 때 느꼈던 건데 제가 안경을 안 끼고 있었거든요. 후진하는 차가 있었어요. 그 뒤에 제 동생이 넘어져 있었던 거예요. 되게 멀리 있었는데 앞이 안 보여서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너 어떻게 아무리 동생이 입양됐어도 그렇지 애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눈 하나 깜빡 안 할 수 있냐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입양된 동생이면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나 보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저 훌륭하다. 야, 좋은 일이다. 대단하다. 내 자식 키우기도 힘든데 근데 본인이 본인 자식 키우는 게 대단하고 훌륭한 건가요? 그냥 부모로서 당연한 거 아닌가요? 주변에 만나게 되면 축하한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어떤 한 아이를 위해서 선행을 하려고 입양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입양은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방법인 것. 네. 추림 너를 내 친딸처럼 돌봐주고 싶어서 울어야 되는 걸까? 널 입양했어. 그냥 입양하면 내가 키우고 싶으면 데려다 입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13세 이상의 아동들에 대해서는 입양을 진행할 때 동의 의사를 반드시 물어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의사를 묻지 않고 입양을 했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제도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네요. 실제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입양을 하셨는지. 건강검진도 받았어야 했고 은행 조회도 또 재산 조회도 했어야 했고 또 범죄 경력 조회 이런 것도 받았어야 했고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아이를 기르기에 적당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랐고 어떠한 결혼 생활을 했고 어떻게 기를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에세이를 쓰는 되게 많은 과정을 다 해서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 마지막 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입양을 어렵게 했습니다. 네. 기억에 남는 모든 입양에 대해서 잘못 다루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보이스라고 범죄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입양을 하고 그 아이를 학대해서 돈을 받아내고 그 드라마를 이제 학교에 있는 TV로 보게 됐는데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도 엄마가 저렇게 괴롭혀? 동백꽃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더라고요. 부모님이 큰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그 아이 행동에서 약간 안 좋은 게 나타나니까 하양을 했다. 절차상 간단하지도 않은 거를 많은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라고 인지를 하게 되니까 이 드라마를 만드신 분들 물론 편견도 있겠지만 다 이렇지 않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입양인들을 문제아로 만들고 아니면 입양 사실을 알았을 때 집을 뛰쳐나간다든지 아니면 부모와 연을 끊는다든지 뭐 이런 그 아이는 사실 입양에 매여서 살지 않거든요. 나이가 들면 성적이 더 중요하고 또 남자친구를 만나는 게 더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없이 늘 입양에 매여 사는 그런 걸로 쓰여지는 것 같은 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현실에서는 출생의 비밀보다 공개 입양하는 가족들이 늘고 있는데 드라마와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행복한 저희 집으로 연락을 주시면 더 재밌고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없으면 우리 집에라도 와서 살아보고 썼으면 좋겠어요. 입양 가족들을 만나서 좀 같이 인터뷰도 하고 그 어떻게 사는지 실제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잘 지내거든요. 그치? 그럼요. 그렇대요. 정말 말하고 싶었었는데. 네, 보셨죠? 잘 입양에 대해서 직접 입양 자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니까 실감이 나죠. 저도 이 아이들 어릴 때부터 봤던 가족이고 잘 이렇게 많이 커가고 벌써 어른이 됐어요. 지금 저희 집뿐이 아니라 자 이렇게 가족 사진이었고요. 여기까지 마치는데요. 여러분들 너무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걱정을 했거든요.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잠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 저희 집에 대한 것도 뭐든지 물어보세요. 우리 아이도 다 입양된 걸 다 알고 있다. 이것도 궁금하셨죠? 그다음에 궁금한 거 질문해 주셔도 돼요. 질문 있나요?
예, 여기까지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